안녕하십니까, 고로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저희가 원하고 원했던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 개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보고 왔죠? 네. 졸립니다. 피곤해요. 피곤하지만 또 재밌게 보고 왔죠?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저는 사실 해리포터 시리즈를 크게 애정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극장에서 봤어요? 극장에서 봤죠. 몇 편이나? 한 2편 정도? 애정하지 않는군요. 불사조의 기사단인가 뭔가 하여튼 중간편을 보고서 크게 대노하여 네, 그 다음부터 잘 안 봤던 것 같아요. 전 다 봤는데. 뭐 애정하시나 보죠. 네, 그렇네요. 네. 근데 이제 전작인 신비한 동물 사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이게 동물이나 크리처들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런 그 접근 방식에서는 되게 흥미로웠고 시선이 많이 가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영화는 뭐 동물도 많이 등장하고 되게 만족스러운 영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재미 면에서는 뭐 이전 해리포터보다 좀 떨어질지도 몰라도 저는 그냥 그 동물들이 많이 나오는 점에서는 되게 만족스러웠던 영화였습니다. 근데 이번 영화에서도 여전히 뭐 니플러는 사랑스러웠고 또 새롭게 등장하는 뭐 조우 뭐 이런 캐릭터들도 되게 개성적이고 좋았습니다. 물론 제가 무비적 부비적에서 다소 틀린 정보들을 내보냈지만 네. 그거는 개봉 전에 그럼요. 한참 전에,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무비적 부비적이 시스템이 바뀌면서 네. 상당히 오래전에 찍은 영상이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등장하길 바랬던 그 동물들이 나오고 그에 맞는 활약을 보여줄 때는 되게 즐겁게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동물들 이야기에서 만족을 했는데 정작 사람들 이야기에서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것들은 이따가 또 상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저도 제가 일단 뭘 보고 나왔나 싶었습니다. 일단 강하게 뭔가를 맞은 것 같긴 하는데 네네. 이게 좋은 자극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번 영화를 통해서 이 영화가 이제 해리포터 전체적인 시리즈가 어떤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즐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었던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이제 시리즈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은 21세기 판타지를 대표하는 작품, 혹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작품, 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더 원초적인 가족사와 뭔가 사랑이 포인트가 아니었나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였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나누는 얘기지만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던 거잖아요. 신비한 동물 사전이나 해리포터 할 때 제목을 바꿔야 될 것 같다 라고 제가 계속 욕을 먹으면서도 어필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해리포터는 해리포터가 주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목이 되게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신비한 동물 사전은 뭔가 제3자를 내세운 느낌이라서 뭔가 신비한 동물들의 비중을 좀 늘리던가 아예 그 제목을 빼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고요. 이런 것들이 관객에게 더 기대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계속 들어서 뭔가 요번에도 신비한 동물들이 뭔가 활약은 조금 미미하게 보여서 신비한 동물들을 기대를 했다면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그런 얘기들을 계속 주구장창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그래도 포스터에 신비한 동물 사전이 좀 이렇게 가려져 있고 그 그린델왈드의 범죄가 좀 크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이 또 바뀌었죠. 바뀌긴 신비한 동물 사전이라 신비한 동물들과. 좀 그렇게 해서 제 걸 반영한 게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아주 조심스러운 상당히 도끼병이 나비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자, 어떤 영화였는지 상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영화도 저희가 4DX 위드 스크린X로 봤는데 일단 스크린X 연출이 상당히 안정적이었어요. 일단 뉴트 스캐맨더가 그 비밀리에 출국하려고 나왔던 그 절벽, 되게 광활한 그 자연 환경들도 이렇게 3면으로 되게 잘 나왔고, 그다음에 그 덤블도어랑 뉴트가 서로 대화를 나눈 장면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독특했다고 보였던 게 투샷이랄까 어쨌든 그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배경이 일단 되게 많이 보이게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원샷을 잡아도 이게 어깨 너머로 뒤에 배경이 보이게 잡았는데 그게 이 스크린 X랑 만나니까
더 넓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배경 활용이 되게 잘 된 그런 스크린 X였고 넓은 시야각을 공유하고 있는 기분이 들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조우같이 되게 긴 크리처들이 등장하는 장면에서도 이 3면을 되게 충분히 시원시원하게 잘 활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길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그 스크린 X 다운 면모를 조금 즐기시고 싶은 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4DX 같은 경우에는 뭐 초반에 그린된 월드가 탈출한 장면에서 뭐 비도 오고 번개도 치고 막 의자도 흔들리고 하면서 그 4DX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그 초반부터 되게 세게 때려박고 있어서 꽤 좋은 몰입감을 선사하고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스모그나 바람 효과가 되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말 영화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보이기도 하거나 아니면은 이 바람이 불 때는 되게 몰입감이 싹 짜릿하게 들어서 맞아요. 네, 4DX 자체는 되게 좋았다. 그리고 이런 4DX나 스크린 X에 약간 잘 맞는 다이내믹한 화면 그리고 CG 스케일 자체는 너무 좋았는데 이야기가 조금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일단 이 작품은 그 기존 해리포터 시리즈보다 조금 성년층이 보기 좋은 타입의 영화로 제작이 되었잖아요. 일단 이번 제목도 그린델왈드의 범죄로 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그 해리포터 영화들 중에서 가장 사람이 쉽게 죽어요. 막 초반에 그린델왈드 탈출할 때도 막 사람들 막 죽죠. 그리고 뭐 단순히 거처를 얻기 위한 과정에서 부부를 죽이고 아이를 죽이고 그리고 크랜덴스가 이제 그 레스트랭 가문의 비밀을 밝혀가는 과정도 어떻게 보면은 존속살인에 가까운 엄청난 살인 사건의 백스토리거든요. 물론 그게 아이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판단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되게 무거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클라이막스인 그린델왈드가 준비한 그 집회에서도 사람들이 되게 쉽게 막 죽어나간단 말이에요. 그 푸른 불꽃에 의해서. 그런 심각한 이야기인데 문제는 이게 정말 심각하게 다가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들이 겪는 고통이나 이런 게 확 들어와가지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죽었네 막 이렇게 봐요. 되게 제가 사이코패스가 된 것처럼 그렇게 보게 되는 이유가 너무 유혈낭자한 걸 좋아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영화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캐릭터들에게 좀 몰입이 되고 공감이 돼서 그들이 겪는 고통에 이렇게 바로 피드백이 와야 되는데 좀 캐릭터들한테 많이 집중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너무 많고 잔가지 처리가 되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영화에는 되게 등장인물이 일단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뉴트 스캐맨더 나오죠. 그리고 그의 형과 약혼자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티나와 뉴트 스캐맨더의 또 사랑 이야기 나오죠. 제이콥과 퀸이의 이어지지 못하는 러브 스토리 나오죠. 또 그 퀸이가 흑화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덤블도어와 그린델왈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의 순혈주의가 나오고 레스트랭 가문의 비밀이 나오고 크레덴스의 혈육 찾기가 나오고 뭐 그 크레덴스가 누구인지 떡밥도 막 나오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막 꽉꽉꽉꽉 차 있다 보니까 좀 이게 막 맞물려 있는데 하나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느낌이 되게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뭐 상세하게 긴 런닝타임 동안 자세하게 설명이 되었으면 좀 좋았을 건데 되게 이야기마다 앞뒤가 좀 끊겨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퀸이와 제이콥이 겪었던 그 뭐 머글과 마법사 간의 그 결혼이 힘들다는 이야기 같은 게 그동안 그들이 그걸 겪어왔기 때문에 퀸이가 제이콥한테 마법을 걸어서라도 유럽으로 도망쳐왔던 것일 텐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한두 마디로 설명이 끝나고 안 나오다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왜 퀸이가 흑화를 하는지 뭐 이런 것도 설명이 전혀 안 되고요. 그리고 크레덴스랑 네기니가 도대체 왜 붙어 다니는지 왜 그 서커스를 탈출하게 됐는지도 뭐 동기부여가 살짝 부족해요. 뭐 그 서커스단한테 좀 괴롭힘을 당했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게 둘이 왜 이렇게 의지할 정도로 가까워졌는가 이 부분을 설명 안 하다 보니까 네기니는 완전히 그냥 병풍이에요. 네. 따라다니기만 하고 말은 했었나? 말은 해요. 했었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말은 몇 번 하는데 네. 그러니까 뭔가 두드러진 활약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좀 너무 소모되는 캐릭터들이 많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동기가 삭제되고 너무 많은 이야기를 끼워넣다 보니까 정작 이 영화의 메인 스토리에는 올인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발생시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또 되게 상업적으로 보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보면 되게 소소해요. 또 그러니까 뭔가 되게 커다란 사건이 일어난 것 같지만 사실 다음 편 전개를 위해서 그냥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었던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너네들은 당연히 다음 편을 볼 거니까 이 정도 이야기만 듣고 가 이런 느낌도 들었고 아니면은 그 작가님이
못 들은 이야기는 여러분 소설책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조금 여지를 많이 남겨놓은 것 같아가지고 조금 화가 났어요. 이 영화 자체에서 좀 끝내지 않았던 느낌. 뭔가 3부작 같은 거 싫어하죠? 아니 싫어하진 않은데 네. 그 영화마다 좀 독립성은 어느 정도 존재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너무 브릿지로 소비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팬덤을 기반한 좀 아니라는 구성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되게 웃긴 게 여기 대본에 되게 똑같은 거 알아요? 뭐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정말 짜증나네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초반부터 저도 이 영화는 기대감을 높이는데 완벽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린델왈드가 탈출한 장면에서 일단 넓은 시야를 이제 스크린X로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이 공간이 되게 넓으니까는 또 시야가 확 튀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정말. 왜냐면 다 담고 싶어서. 네.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되게 좋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비와 물, 그다음에 의자, 번개 효과가 완전히 몰아치면서 쉴 틈 없이 긴박감을 자아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이제 4DX 효과 중에서 단연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는 전 연기였거든요. 연기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적절한 타이밍에 맞춰서 이 스크린에서 스며들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정말 느껴질 정도로 어떻게 스크린 가운데 이렇게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난 그게 3D인가 실제인가 할 정도로 정말 사실감 있게 다가와가지고 정말 대단했다고 생각합니다. 깜빡 속았군요. 네, 정말 속았어요. 아니 뭐 그림자가 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대박이다 이거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올해 4DX 오프닝을 뽑으라면은 전 요 시퀀스가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좋았고요. 네. 일단 합격점은 받은 걸로 생각을 했는데 전까 다 말했던 것처럼 이 뉴트 스키맨더와 티나 골드스틴, 그다음에 퀴니하고 제이콥 코알스키, 크레덴스와 네기니, 덤블도어와 그린델왈드, 테세우스와 레타 뭔가 각자의 사정이 얽히고 설킨 이 스토리들이 이제 섞이면서 드라마를 되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헌데 매 드라마가 구구절절하고 복잡한데 이게 표현이 되게 적어요. 그리고 애매하게 넘어가는 경향들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뉴트 스키맨더가 한 편에 뭔가 서지 않는 것처럼 뭔가 비슷한 맥락으로 좀 느껴졌거든요.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우유부단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 전체적인 스토리도 되게 우유부단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답답하더라고요. 고구마 먹은 것처럼. 그 가운데 판타지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이야기의 장치 혹은 소품적으로 표현되거나 묘사되면서 다른 영화에서도 볼 수 있을 법한 정도로 소모가 된다고 느껴졌습니다. 뭔가 서커스를 볼 때 위대한 쇼맨 혹은 나우유시미에서 봤던 그림 그 정도? 이게 서커스인가? 마법인가? 마술인가? 할 정도로 뭔가 서커스에 대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 되게 화려하게는 보였었는데 정말 이렇게 잘 보면은 별거 아닌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느낌이 있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판타지적인 이야기를 사실 그 해리포터에서 가장 좋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기차역 같은 경우에 9와 4분의 3승강장이잖아요. 요게 촬영지하고 실제 있는 촬영지하고 판타지가 만나서 뭔가 신비스럽고 진짜 이런 거 있을 법해 라는 그런 판타지스러움을 되게 느낄 수 있었는데 신비한동물사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빠져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요번에도 분수 앞에서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잖아요. 그 정도 빼고는 사실 뭔가 판타지스럽다라는 느낌은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게 책으로 쓰다 보니까 좀 현실적인 기반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살던 시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작가님이 좀 옛날 이야기고 그 다음에 영화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런 현실적인 기반을 많이 뺀 것 같아요. 많이 빼고 되게 가상에 정말 그냥 여기쯤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느낌? 그죠. 그게 좀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또 동물들도 많이 사라졌는데요. 그나마 활약하는 것이 저는 니플러와 보우트러클 정도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KP와 조우는 이 예고편과 본편의 비중에 비해서 이 스토리에 묻어나는 활약을 하지 못한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이게 전체적인 시리즈가 개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다양하게 활용 방안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번 편에서는 굉장히 소모적으로 소품적으로 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이 영화가 재미없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영화 후반부에 이 퀴니의 흑화, 그 다음에 레타의 사건, 그 다음에 크레덴스와 네기니의 선택 등 뭔가 충격적인 드라마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서 앞으로 신동사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구나, 이런
슬픔과 아픔들이 분명히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보여서 요런 드라마가 굉장히 좀 산 영화였다라는 생각이 있고, 근데 이제 드라마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판타지 영화로서 좀 치명적인 단점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영화였어요. 왜냐면 또 제가 또 많이 좋아하고 애정하고 극장에 매번 꼬박꼬박 가가지고 저는 두 번도 본 적이 또 있어요. 한 편 개봉했을 때. 네, 그럴 정도로 정말 좋아하는 시리즈인데 이게 아무래도 책 기반이 아니라서 그런지 좀 더 좀 가상의 느낌이 많이 드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감상평 듣고 별점 넘기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린델왈드가 했던 것처럼 머글들을 배려하지 않는 순혈주의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2.9점 드리겠습니다. 2.9점이군요. 네네. 오늘은 좀 갈렸네요, 별점이. 다행이네요. 네. 저는 신비한 가족관계의 범죄 스타워즈 판타지 버전입니다. 되게 스타워즈랑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그 드라마를 이루는 거나 반전이나 이런 것들이 이것은 판타지계의 스타워즈다 라는 생각을 했죠. 조만간 누가 팔이 잘리겠군요. 그런 건 아니고 뭐 요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또 되지 않을까. 별점 3.2점입니다. 조금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아쉬운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팬분들이야 너무 좋아하시겠지만 그래요. 완성도 있어서. 네. 3편을 일단 기대해 보겠고요. 그리고 뭐 너무 큰 스포일러라서 얘기 안 했지만 그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할지 참. 그래요. 네. 이 설정 충돌이라는 거를 자꾸 작가님이 만들어내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네, 그럴 수 있는데. 자꾸 그러니까 느낌이 드래곤볼 작가님을 보는 느낌이 나요. 본인이 했던 거 기억을 못하고 자꾸 번복하는 느낌도 나고 그렇습니다. 네. 저는 볼드모트라고 예상했었는데 아니었네요.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또 다음에 좋은 영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담이었고요. 정크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